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타원곡선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타원곡선 그룹이란 걸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그 타원곡선 그룹 위에서 우리가 타원곡선 암호 시스템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암호 시스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RSA 암호 시스템을 정의를 하게 되면 RSA 암호 시스템은 인수분해가 어렵다는 거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즉, 인수분해하는 것이 잘 안 되면은 RSA 암호가 안전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키 암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수학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어려운 문제가 잘 안 풀리면은 우리가 그걸 기반으로 설계한 암호 시스템도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전성을 증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인수분해 문제 외에도 아주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 많이 쓰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산대수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이산대수 문제, 아주 그 암호학을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중요한 수학 문제라서 굉장히 간단한 형식입니다. 인수분해도 굉장히 쉬웠죠, 그렇죠? 어떤 수를 인수분해라 밖에 없었는데 이산대수 문제도 굉장히 표현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그 이산대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산대수 문제도 우리가 GP스타라는 그룹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타원곡선 그룹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 GP스타에서의 이산대수 문제를 정의할 수가 있고 타원곡선 그룹에서의 이산대수 문제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수학적 그룹에서 이산대수 문제가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해서 맨 처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가말 암호 시스템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엘가말 암호 시스템은 RSA 암호 시스템과 더불어 제일 유명한 교육용으로 제일 유명한 암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엘가말 암호 시스템은 GP스타라는 그룹에서 이산대수를 문제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GP스타의 그룹위에서 이 암호 시스템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타원곡선 그룹의 형태로 이제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GP스타에서는 곱하기 연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타원곡선에서는 더하기 연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 사이의 연산을 갖다가 잘 바꿔주는 게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GP스타에서는 각각의 값들이 전부 다 GP의 원소가 되는 거고, 타원곡선에서는 그 값들이 값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값을 포인트로 이렇게 대치시켜주고 연산 곱하기를 더하기로 대치시켜주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어떤 GP스타에서 어떤 암호 시스템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거의 타원곡선 버전을 어느 정도 루틴하게 사실은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원곡선 암호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타원곡선에 대해서 이제 지식을 쌓았으니까 그 엘가말 암호 시스템을 타원곡선 버전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러면 GP스타에서 엘가말 암호 시스템이 있는데 왜 굳이 타원곡선에서 엘가말 암호 시스템을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것은 이제 타원곡선이 굉장히 높은 효율성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타원곡선 기반 암호 시스템 혹은 GP스타에서 설계된 암호 시스템의 수학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어떤 거냐? 그래서 암호 시스템이 요 문제 어려운 거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산대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우선 공개키 암호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뭐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 앨리스라는 사람이 있고 밥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앨리스라는 사람이 밥에게 이제 암호화해서 보내고 싶은 건데 보통 우리가 대칭키 암호 시스템에서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았었는데 공개키 암호 시스템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 키는 공개 키로서 밥이 자기의 키를 공개를 하는 거고요. 복호화 키만 밥이 잘 안전하게 간직을 하게 되면은 메시지가 암호화된 메시지를 여러 번 넣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런 식으로 설계되는 것이 바로 공개키 암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암호화 키는 다 공개가 되는 거니까 바로 그것이 공개 키죠. 밥의 공개 키로부터 밥의 개인 키가 알려지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거죠. 누구나 이제 밥으로 간 메시지를 열어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개 키 가지고서는 밥의 개인 키를 알아볼 수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고 우리가 RSA 같은 경우에도
그 2라고 하는 것이 공개키였는데 2만 가지고서 D를 계산할 수가 없죠. D라는 복호화 키를 그 인수분해를 알아야지만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이 보증이 되는 거고, 에가마라모 시스템에서는 공개키에 대한 형태가 뭔지를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키 형태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두 개의 관계를 봤을 때 어떤 게 안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산대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산대수 문제의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대수 문제는 Discrete Logarithm Problem이라고 부르고, 줄여서 이제 앞글자만 따서 DLP라고 주로 많이 부릅니다. 이 DLP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 연산이 정의된 그룹에서는 다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더하기 연산으로 정의된 그룹에서 다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룹에서 이산대수 문제는 정의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룹은 이산대수 문제가 굉장히 쉽고 어떤 그룹은 이산대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산대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GP스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P스타에서 이산대수 문제는, 일단 GP스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네, 요는 그 시클릭 그룹이었어요. 해서 어떤 임의의 원소, 특정한 원소 G라는 제너레이터가 있어가지고 그 제너레이터로부터 G의 0승, G의 제곱, G의 3승 쭉 계산하다 보면은 GP스타하고 똑같이 되는 그러한 G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G는 알려져 있어요. 제너레이터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항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그룹을 쓴다는 것이 알려지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된 정보인 거고, 우리가 요 GP스타가 시클릭 그룹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시클릭 그룹에서 임의의 원소 H를 딱 가져올 거예요. H를 가져오게 되면은 우리가 시클릭 그룹이기 때문에 H가 GP스타에 들게 되면은 그것은 G로 생성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죠? H란 것은 어떤 알파에 대해서는 G 알파승에서 도 H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산대수 문제는 뭐냐면 이 알파를 찾아라는 것이 바로 이산대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지수 방정식 같은 걸 풀게 되는 거죠. G에 몇 승을 했더니 요게 나오는 그 몇 승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P가 매우 큰 소수의 경우에는 GP스타에서 이산대수 문제는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대수 기반 공개키 항목에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공개키가 바로 G 알파승이 돼요. 그리고 알파가 바로 개인키가 됩니다. 이산대수 문제가 정확하게 같죠, 그렇죠? 문제가 바로 공개키가 되는 거고, 그 문제의 해가 바로 개인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개키로부터 개인키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은 DLP를 풀기 어렵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산대수 문제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산대수 문제는 타원극선 그룹에서도 잘 정의되고, 타원극선 그룹에서도 이산대수 문제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타원극선 그룹에서 이산대수 문제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원극선이 있어야겠죠? F는, 여기서 F는 유한체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유한체에서만 생각을 할 테니까요. 보통 GP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P에서 어떤 엔트리라든가 개수값을 갖는 타원곡선 y제곱은 x3승 더하기 ax 더하기 b를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여기서 어떤 게 또 필요했었죠? 4a 3승 더하기 27b의 제곱은 0이 아니었습니다. 이 GP에서 이러한 조건이 있는 바이오-스트레스 이퀘이션으로 일단 타원곡선 그룹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건 또 정해져 있어야겠죠? G를 제너레이터하는 시클릭 서브 그룹을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원곡선은 시클릭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임의의 원소를 잡아가지고 그걸로 생성되는 시클릭 그룹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 시클릭 그룹 H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H라고 하는 것은 제너레이터 G를 가지게 되죠. 그렇죠? G도 공개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H의 임의의 원소 Q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Q라고 하는 것이 H의 원소가 될 거고, H는 G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Q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알파에 대해서 G를 알파배하게 되면 H가 되는 게 알파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뭐가 되죠? 이 알파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산대수, 타원곡선 이산대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ECDLP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GP스타에서 이산대수 문제가 어려우면은 그냥 거기서 하면 될 텐데, 왜 타원곡선 이산대수 문제를 생각을 하고 왜 타원곡선에서, 그렇게 연산이 간단하지도 않은 타원곡선에서 암호 시스템을 설계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GP스타에서의 DLP보다
훨씬 짧은 키 사이즈로 안전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타원곡선 DLP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GP 타원곡선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DLP해를 구해야 되는 거죠. DLP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뭐 Q라고 하는 것이 알파 G가 되는 알파를 찾아라 인 알파 찾기가 바로 DLP가 될 텐데, 이게 굉장히 어느 경우 어느 그룹, 그러니까 임의의 그룹에서도 다 사용이 가능한 지네릭 알고리즘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원곡선에 특화된 DLP를 푸는 알고리즘이 없다는 얘기죠. 타원곡선 특화 DLP 해결 알고리즘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룹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지네릭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지네릭 알고리즘만 요 타원곡선 그룹에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뭐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은 모든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툴 같은 경우는 뭐 좋기는 하지만은 그 툴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아주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 별로 효율적이지 않는 알고리즘만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베이비 스텝, 자이언트 스텝 알고리즘이라든가 폴라드 로 알고리즘, 우리가 공부한 적은 없고 우리 과목에서는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은 이런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약 스퀘어 루트 p 정도의 공격력이 필요해요. 그럼 p라고 하는 것이 네, 2에 160승만 되더라도 2에 80승의 공격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80비트 2에 80승 공격력이면은 네, 괜찮은 거죠. 물론 요즘은 128비트, 160비트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160비트 안전성을 필요할 것 같으면은 P라고 하는 것이 320비트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루트 P가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별로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그런데 GP스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옛날부터 잘 알려진 그룹이기 때문에 이 그룹에 대해서 그 DLP를 표를 구하는 알고리즘은 좀 특화된 알고리즘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인덱스 캘큘러스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해서 GP 스타일 구조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적은 공격량으로 DLP를 풀 수가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를 하게 돼요.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럼 그 특화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안전하기 위해서는 P가 훨씬 더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게 돼요. 키 사이즈 부분에서. 그래서 타원곡선에 비해서 많이 큰 소수피를 사용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예시가 있는데, 여기서 128비트 안전성을 위한 필요한 키 사이즈를 봅시다. 그래서 키 사이즈, 공격 키 사이즈가 있고 개인 키 사이즈가 있을 텐데요. 일단 RSA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산대수 기반의 문제다, 그 이산대수 기반의 암호 시스템은 아닙니다만은, RSA는 3072비트가 필요하고 개인 키도 3072비트가 필요해요. 예. 128비트 안전성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GP스타에서의 DLP를 생각을 해보면은 공격키 사이즈 똑같습니다. RSI고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개인 키는 좀 많이 줄어요. 그렇죠? 거의 10분의 1로 줄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RSA보다는 뭐 GP스타 DLP를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개인 키 사이즈가 줄기 때문에. 공격키 사이즈가 아무래도 그 허들이 있는 거죠. 근데 ECDLP라고 하게 되면은 예, 개인 키 사이즈랑 공격키 사이즈가 같습니다. 256비트로 똑같은 안전성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키 사이즈 키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 많이 주는 거죠. 예. 해서 요것 때문에 요 GP스타에서 DLP를 생각하지 않고 ECDLP를 생각을 합니다. RSA 같은 경우에는 요 DLP 기반의 그 암호 시스템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옵션으로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GP스타 DLP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곳의 암호 시스템은 물론 GP스타에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보통은 타원곡선 버전으로 다 바꿔가지고 상용화에서는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에가말 암호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가말 암호 시스템은 이산대수 문제가 어렵다는 것에 기반한 공격키 암호 시스템입니다. 이산대수 문제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산대수 기반 암호 시스템의 첫 번째가 바로 에가말 암호 시스템은 아니고요. 이산대수 기반으로 설계된 암호 시스템 중 제일 첫 번째 암호 시스템은 DP와 헬만이 키교환 프로토콜을 요걸 기반으로 이제 설계를 하면서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DP하고 헬만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뭐 암호화를 위한 암호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다라기보다는 이전에 대치기 기반
암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키를 직접 만나서 어떻게든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특이한 과정이 필요했고 아주 귀찮은 과정이 필요했어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되게 힘든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개키암 알고리즘은 그러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맨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고요. DPL만 같은 경우에는 각자 두 사람이 각자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아무도 그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뭔가 비밀값을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지점에서 DP하고 헬만이 고민을 해서 키교환 프로토콜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이산대수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가만 암호는 1985년도에 엘가만이라는 이집트 암호학자에 의해서 고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DPL만의 키교환 프로토콜을 적절하게 변형을 해서 설계를 했고요. 현재 엘가만 암호의 변형 버전이 표준 전자 설명인데 디지털 시그너처 알고리즘 해가지고 DSA 혹은 그거의 엘리프티커 버전 ECDSA가 있는데 그것이 표준 전자 설명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키 생성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생성은 일단 공개 파라미터가 있을 텐데요. 공개 파라미터는 요 시스템을 사용하는 누구나 100명이 사용한다고 싶으면은 그 100명이 전부 다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한다고 치면은 전 세계 인터넷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개키 파라미터라고 볼 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정한 누구한테 어떤 공개키라는 개념은 아니고 이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구조가 뭐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 파라미터는 시클릭 그룹 GP스타가 있습니다. GP스타는 하나의 원소로만 잘 생성이 되는 성질이 있었었죠. 그래서 GP스타의 제너레이터 G도 공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G의 위수도 공개가 됩니다. GP스타의 위수가 P-1이니까 G의 위수도 P-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개가 돼요. 그래서 사실 공개 파라미터는 딴 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룹이 뭐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키 생성 과정도 간단한데요. B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제 공개 키를 생성하고 싶은 거니까 우선 개인 키를 생성을 해요. 개인 키는 0과 P 사이에 있던 임의의 정수 알파를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 하나 한 개 뽑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의 공개 키는 바로 G의 알파승을 계산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서 G의 알파승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GP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드 P 연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후부터는 제가 생략을 해 놓았지만은 지금 엘가말 크립토 시스템에서는 다 마드 P 연산이 그룹 연산에서는 마드 P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 키로 G의 알파승을 공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이제 키 생성이 끝났으니까요. 일단 암호화는 메시지를 생각해 봅시다. 메시지 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메시지는 어떤 바이트열이죠. 우리가 보통 문장으로 치면은 어떤 바이트열이 나올 텐데 그 바이트열을 숫자로 바꾸는 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차피 그게 이진수로 적혀 있는 거니까 그냥 이진수로 숫자 그대로 읽어와도 되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P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커요. 사실은 P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들은 1과 P-1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라는 것이 GP스타의 원소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GP스타의 원소인 M을 어떻게 잘 숙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암호화의 그 과정이 될 텐데요. 우선 랜덤한 정수 R을 뽑습니다. 그 R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너레이터의 위수 범위 내에서 뽑는 건데요. 1보다 크거나 같고 P-1보다 작게 되는 정수 R을 선택을 하고 암호문을 계산을 해줘요. 마드 P 연산이고요, 당연하게. 암호문은 사실은 두 개의 그룹 원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C1은 뭐가 되냐면은 아까 랜덤한 걸 뽑은 것을 R승을 해주는 거예요. 제너레이터 G는 공개된 파라미터니까 G R승을 계산을 해주고 두 번째 C2가 바로 M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냥 M만 보내면 안 되겠죠? M을 잘 숨겨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숨길 것이냐? HR승이라는 걸 이용해서 숨기게 됩니다. 즉 M에다가 HR승을 곱해주게 되는데 HR승이 사실 뭐냐? H가 뭐였죠? H가 공개키였죠. 공개키. 이 공개키고 G의 알파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호문을 계산을 하게 되겠어요. 그럼 복화를 생각해 볼까요? 암호화가 아까 뭐였냐면은 C1은 G의 R승이었고 C2는 M의 HR승이었죠. HR승이 돼요. 이렇게 지금 아까 암호문이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요거의 복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복화 과정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요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은 요식 하나면 되겠습니다. C2에다가 C1의 알파승, 알파가 바로 개인키 저겠죠. 지금 개인키를 아는 사람이 복화를 하고 싶은 거니까 C1에다가 C2하고 C1은 이미 받은 암호문이 될 거고요. C1에다가 알파승을 해주고 그거에 마더피에서 곱셈에 대한 요건을 생각해줘서 마이너스 1승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주게 되면 m이 나온다는 건데요. 왜 그런지 봅시다. C2가 뭐였냐면은 MHR이었어요. 일단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1은 뭐였냐면은 G의 R승이었죠. G의 R승에 지금 알파승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거에 마이너스 1승이 되어 있어요. 그럼 M에 HR승이 있을 거고, 요거는 G의 R승의 알파승은 G의 알파승의 R승으로 바꿀 수 있죠. 마이너스 1승은 원래 있으니까 그대로 내려온 거고요. 근데 G 알파승이 뭐였나요? 바로 H였죠. 그렇죠? 공개키였어요. 그러니까 M에 HR승이 있는 거고, 요 괄호 바깥 괄호 안에 있는 게 H죠. HR승이 되는 거죠. HR승에 그거의 곱셈에 대한 요건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거하고 캔슬이 돼버리죠. 그쵸? 곱셈에 대한 요건이었으니까 마이너스 승 붙은 게 그럼 m만 남는 거죠. 예, 전부 다 마드피 연산으로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바로 요 과정이 바로 요 복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그룹 연산을 통해서 복화가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시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우리가 공개 파라미터는 그룹 공개 파라미터는 G13 스타를 생각을 할 거예요. 1호 생성 1호 그 1을 제너레이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 2는 공개가 될 거고 당연하게 제너레이터 오더는 이것은 G13 스타의 위사와 같을 테니까 13 빼기 1에서 12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공개 파라미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놨고 원래 P는 굉장히 큽니다. 원래 P는 굉장히 큰 숫자고 뭐가 몇백 비트 숫자를 써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제 간단한 예시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정도의 숫자가 하기 위해서 제가 물로 이렇게 작은 그룹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키, 공개키를 계산을 해야 될 텐데요. 개인키는 알파를 이제 그 지수 범위 내에서 즉 12보다 작은 숫자로 이제 작거나 같은 숫자로 뽑아야 될 텐데 여기서는 우리가 개인키를 2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2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공개키는 뭐가 되냐면 h는 g의 알파승이 되는 거니까 g가 2였고 알파가 2니까 2의 제곱이 돼서 4가 되겠죠. 마드 13에서. 그래서 개인키와 공개키가 다 계산이 된 거고요. 메시지는 11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11을 암호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랜덤 R 값이 있을 텐데 그것을 3을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C1을 계산을 해봐야겠죠. C1은 G에다가 생성자에다가 R승을 해줘야 됐어요. 그럼 2가 있을 거고 3승을 해줘야겠죠. 그럼 8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C2도 계산을 해야겠죠. C2는 메시지에다가 HR승을 곱한 거였죠. 메시지는 11이었고 H는 4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4의 3승 11 곱하기 64가 되는데 이것은 마드 13으로는 값이 2가 됩니다. 그래서 암호문은 8하고 2가 암호문이 되겠죠. 그렇죠? 그룹 원소 두 개가 바로 암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화는 이 공식에 따라서 해주면 되겠죠. C2에다가 C1의 알파승에 곱셈에 대한 요거를 곱하면 되겠어요. 그럼 C2는 아까 위에서 2라고 했고요. 2가 나올 거고 C1은 8이었죠. 그렇죠? 8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다가 개인키승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개인키가 2였습니다. 그래서 8의 제곱에 곱셈에 대한 요거를 생각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88, 64고 64는 마드 13에서 12가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12에 곱셈에 대한 요거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근데 12는 자기 자신이 요건이 됩니다. 요거는 뭐 쉽게 계산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 곱하기 12가 돼서 11이 24가 되고요. 24는 바로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원래 메시지가 잘 복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12 인버스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10이라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갔죠. 마드 13에서.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1이니까 바로 12 자체가 자기 자식이 여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건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하나의 팁입니다. 따르기 계산하면 따르기 계산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엘가마 라모의 그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엘가마 라모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마 라모는 랜더마이즈드 인크립션이에요. 같은 메시지 M을 암호할 때마다 서로 다른 암호문이 생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텍스트북 RSA하고 약간 다른 성질이죠. 텍스트북 RSA는 그 디터미니스틱 인크립션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그 알가마람으로 랜더마이즈드 인크립션이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어디서 랜덤이 들어가느냐가 핵심이 되겠죠. 랜덤이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암호화 과정이 될 텐데 암호화 과정을 잘 보시면 중간에 우리가 랜덤한 정수 R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C1을 G의 R승 그 다음에 C2를 또 H R승을 통해서 M을 마스킹을 하게 돼요. 곱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M은 같은 M이라 하더라도 요 R이 달라질 때마다 C1, C2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R이 바뀔 때마다 같은 M에 대한 암호문 C1, C2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G R승하고 H R승이 계속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M은 같더라도. 그래서 엘가마라모는 기본적으로 랜더마이즈드 인크립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성질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질들이 이제 RSA하고 약간 비교가 되는데 RSA 자체는 텍스트북 RSA 같은 경우에는 결정론적인 암호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메시지에 대한 암호문이 항상 같았죠. 그 과정은 왜냐하면은 암호문이 바로 M의 이승이었잖아요. 그렇죠? 2라고 하는 것이 공개키고 공개키는 변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메시지 M도 내가 보내는 메시지 M이 있으면은 그 M에 고정이 돼서 지금 M하고 이 둘 다 고정이 되기 때문에 같은 M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그 암호문으로 암호화가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안 좋은 성질이었어요. 결국 암호화할 때 랜덤 넘버를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상용 시스템에서는 랜더마이즈드 인크립션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RSA OAP를 사용을 했었죠. 그렇죠? RSA OAP는 메시지 파트에서 랜덤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내가 M이란 걸 보내고 싶으면은 M에다가 적절한 랜덤 같은 거 갖다가 연적을 하는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요거 자체를 이제 큰 M으로 해가지고 아까 암호화를 M에 이승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R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랜더마이즈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 단에서 랜덤을 살짝 끼워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은 메시지에 대해서도 뒤에는 랜덤의 바뀜에 따라서 그 다른 암호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법을 OAP라고 보통 부르고 RSA는 바로 메시지 인코딩 단에서 OAP를 사용을 해서 랜더마이즈드 인크립션을 상용 시스템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엘가마 라모의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마 라모 시스템의 공개키로부터 개인키를 찾는 공격을 일단 생각해 볼게요. 공개키는 바로 H였습니다. 그렇죠? G 알파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G도 알려져 있는 거죠. 여기서 개인키 알파를 찾는 거는 정확하게 이산대수 문제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산대수 문제가 어렵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공개키로부터 개인키를 찾는 공격도 쉽지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안전하다, 요 공격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공개키로부터 개인키만 찾는 거가 막는다고 해서 안전한 암호 시스템은 아니고 그 암호문 자체가 어떤 특정 정보, 일정 정보를 또 노출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케이스는 또 어떻게 잘 안전한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엘가마라모에서는 그 암호문으로부터 정보가 새는 부분이 유출되는 것이 막혀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산대수 문제에 정확하게 기반하고 있지는 않고요. 결정론적 DPL만 문제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산대수 문제보다는 조금 더 쉽게 여겨지는데 결정론적 DPL만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은 G하고 G의 알파승하고 G의 베타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공개키가 사실 있다고 보면 되겠죠. 아는 사람이 공격자가 있어요. 사실 공격자가 G하고 G의 알파승하고 G의 베타승을 알고 있어요. 알파하고 베타는 모릅니다. 공격자의 정보예요. 공격자가 가진 정보가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챌린저죠. 도전자가 될 텐데 도전자가 이 사람한테 둘 중에 하나를 보낼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는 G의 R승을 보낼 거고 그게 아니면은 G의 알파 베타승을 보낼 거예요. 저는 알파 베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격자가 G R승을 보고 나서는 요게 내가 알고 있는 요 알파하고 G 알파하고 G의 베타하고 아무 연관이 없다. 그냥 랜덤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공격자가 이기는 거고 G 알파 베타성을 넣어서 쓰게 됐었을 때
요것은 내가 가진 G알파, G베타에 있는 알파, 베타 가지고 만들어진 거다 라고 알게 되면은 공격자가 승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정론적 디필만 문제입니다. 당연하게 이산대수 문제가 풀리면 이걸 풀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산대수 문제가 풀리면 G알파승으로부터 알파를 알고 G베타승으로 베타를 알기 때문에 G알파, 베타승 자체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랜덤하고 이미 잘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 디필만 문제는 이산대수 문제보다는 조금 더 쉽다고 지금 여겨져 있지만은 어쨌든 결정적 디필만 문제도 쉽지가 않다. 계산적으로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엘가마라모의 암호문 자체는 평문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 DPL만 문제가 이산대수 문제보다 조금 쉽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산대수 계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엘가마라모 시스템은 이산대수 문제의 어려움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고 보통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가마라모 시스템이 기반하고 있는 수학적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이산대수 문제다라고 해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용 이산대수 암호 시스템에 사용하는 그룹은 이산대수 문제가 어려운 그룹이면 다 사용이 가능한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을 때는 GP스타를 제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됐다라고 하지만 꼭 GP스타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더 효율적인 타원극성 그룹에서 엘가마라모를 그 버전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우리가 엘가마라모 시스템을 GP스타라고 하는 유한체의 곱셈 그룹에서 우리가 엘가마라모를 봤었는데 이것을 타항곡선 버전으로 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항곡선 엘가마 크리토 시스템은 GP스타 그룹에서의 엘가마라모 시스템을 타항곡선 그룹용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어쨌든 GP스타에서는 곱하기 그룹이었고 타항곡선에서는 타항곡선의 포인트 간의 덧셈 연산 그룹이었었죠. 그래서 그 각각의 GP의 원소를 타항곡선의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GP스타의 곱하기를 타항곡선에서는 덧셈으로 생각을 해서 암호 시스템을 변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공개 파라미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GP스타 그룹에서 엘가마 시스템에서 공개 파라미터는 GP스타라고 하는 그 그룹하고 그거의 생성자 G만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일단 유한체 F가 있겠습니다. F는 우리가 GP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P는 소수가 되겠고요. 항상 P라고 써져 있으면 소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소수 유한체를 가지고 올 것이고 이것이 이제 타항곡선 위의 포인트의 각 점들의 좌표가 되는 그 값들이 있는 범위하고 y제곱은 여기 있는 y제곱은 x3승 더하기 a 더하기 b가 있을 때 a하고 b가 바로 GP에 있는 원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가 더 있어야 됐죠? 4a 3승 더하기 27 b의 제곱이 마드 p로 지금 0이 아니라는 조건도 일단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략을 했는데 이 조건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타항곡선 그룹에서는 시클릭 그룹이 뭐 자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1호부터 하나의 포인트 G를 생각을 하고 그 G로부터 G, 2G, 3G 해서 그 무한원점에 나올 때까지 쭉 나가서 하는 그런 시클릭 그룹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 H 위에서 우리가 엘가마 크리토 시스템을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H가 정해지게 되면은 요 생성자 G도 나오게 될 거고 그 G의 위수가 뭐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위수가 알려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암호학적 해시함수 F를 생각을 할 거예요. 이 F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타항곡순위의 포인트예요. 1이라고 하는 것은 타항곡순위의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 값은 말을 하자면은 타항곡순위의 포인트라고 하면은 P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x1, 뭐 y1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얘를 GP에 있는 어떤 값으로 보내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F의 역할이에요. 별로 어렵지는 않고요. 우리가 암호학적 해시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샤226, 512, 샤512, 512와 같은 기존 암호학적 해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메시지 같은 경우가 콤마로 되어 있는데 가령 뭐 쉽게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x1, y1이 있으면 얘를 메시지 바이트를 x1에 연접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럼 이렇게 바이트열이 되겠죠. 그렇죠? 바이트로 변환이 가능할 거고 숫자니까 얘를 그냥 그 해시 함수에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어떤 값이 나올 텐데 그게 바로 웬만하면 GP의 원소가 되게끔 해시함수의 범위를 조절을 해주면 될 겁니다. 사실은 마드피 연산을 해주면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해시함수를 쓸 건가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시스템에서 정의를 하는 거고요. 이 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그냥 하나의 작은 예시일 뿐입니다. 뭐 크게 기억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 이 해시함수는 우리 이 시스템에서는 어떠한 해시함수를 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인 거고, 누구나 그 해시함수 뭐 함수로 주어질 것이거나 뭐 API로 주어져 있을 텐데 그걸 콜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암호학적 해시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암호학적 해시함수는 일방의 해시함수라고 불리죠. 원웨이 해시 펑션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해시함수의 목적은 메시지에 대한 무결성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지 m이란 게 있으면은 그 해시함수 f를 계산해 보면 압축값 fm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메시지 m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어떤 비트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0하고 1, 스타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0과 1로 이루어진 임의의 비트열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긴 메시지를 가져오더라도 이 FM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L비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FM을 계산해 보면은 0과 1로 이루어진 L비트 숫자로 고정돼서 나오게 됩니다. 값이 고정된 게 아니라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시함수를 보통 압축함수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렇죠? 압축함수를 반환하는 거고, 누구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경우에서 해시함수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암호 시스템에서 해시함수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무결석 체크는 어떠한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M과 FM을 리시버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게 어떤 맨 처음에 초기 값이 되는 거죠. 리시버도 M으로부터 FM을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FM을 받았는데 자기가 받은 M으로부터 FM을 계산해봤더니 달라요. 요 위에서 받은 FM하고 달라. 그러면은 중간에 M이 뭔가 변조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그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해시함수의 결과값 FM하고 FM 프라임이 갖게 되는 M 프라임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무결성 체크가 실패하는 케이스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M하고 FM을 보냈어요. 받은 쪽도 M하고 FM이 됐는데 만약에 M 프라임 M 프라임을 보냈어요. 그럼 M 프라임과 FM 프라임이 있겠죠. 만약에 요거 두 개가 같게 되면은 M 대신에 M 프라임으로 바뀌더라도 무결성 체크는 실패를 하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M 프라임이 바뀌더라도 M 해시값하고 M 프라임 해시값이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M을 M 프라임으로 중간에서 바꿔가지고 전달시키더라도 메시지가 오염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결성 체크가 실패하는 부분이 이렇게 서로 다른 메시지 M과 M 프라임에 대해서 그 해시값이 같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M 프라임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요거 어렵다고 해주는 것이 바로 암호학적 해시함수입니다. 해시함수 자체는 컴퓨터 과학에서 압축함수 널리 쓰는 건데 암호학적 해시함수는 바로 요 성질 때문에 바로 암호학적 해시함수라고 부릅니다. 요렇게 안 되도록 F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여러 가지 암호학적 도구가 좀 필요한 사항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암호학적 해시함수는 여러 개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뭐 샤 시리즈도 알려져 있고 뭐 MD 시리즈도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존에 잘 알려진 공개형 해시함수를 쓰게 되면은 표준 해시함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큰 안전성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키 생성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GP스타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은 GP스타에서는 앞에 그 보시면 알겠지만은 GP스타의 경우는 개인 키가 알파였고 공개 키가 G의 알파승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곱하기 그룹이기 때문에는. 근데 타운곡스는 덧셈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수가 되어 있는 게 앞에 그 알파건 더해주는 걸로 바뀌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밥의 개인 키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 그룹 생성자 G, 지금 H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시클릿 그룹 H의 생성자 G의 오더는 공개가 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알파가 0보다 크고 요 G의 오더보다 작게 되는 알파를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키가 되는 거고요. 밥의 공개 키는 우리 GP스타에서는 G의 알파승이었는데 여기서는 곱하기가 아니고 G를 알파번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바로 공개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를 생성해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에디 커브는 에디티브 그룹이기 때문에 원래 GP스타의 그 곱하기 그 기호로 되어 있는 것을 연산이 되어 있는 것을 그냥 더하기 연산으로 자연스럽게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GP스타에서는 그 공개 그 제너레이터가 지었는데 어떤 GP에 있는 어떤 단일한 밸류였죠. 값이었는데 여기서는 생성자 G라는 것은 이제 에디 커브의 포인트죠. 무슨 콤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알파번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GP스타의 엘가말 그 키 생성하고 잘 대응되는 에디 커브에서의 키 생성 알고리즘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호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 알고리즘을 보는데 우리가 역시 여기서 제가 GP스타에서 그룹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 M이 당연하게 평문이 있었죠. GP스타, 여기는 GP스타의 원소였었고요. C1이란 걸 생각을 했는데 어떤 랜덤을 뽑아서 G에 R승을 해줬었고 C2는 M에다가 H에 R승을 해줬었죠. 그래서 H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개키였죠. 공개키. G의 알파승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이 그리고 C1, C2가 바로 암호문이었는데 이게 GP에서의 암호화 방식이었어요. 이걸 또 똑같이 LT 커버에서는 더하기 연산이니까 그거에 맞게끔 해주면 되겠고 대신에 한 가지 좀 필요한 게 여기서는 이제 어떤 아까 앞서 살펴봤던 해시 함수가 필요해요. 즉 포인트에 있는 것을 GP의 원소로 바꿔주게 되는 함수 F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일단 랜덤한 점수를 똑같이 오더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G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R을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맨 처음에 GP스타 그룹에서 엘가말 암호 시스템처럼 그 생성자에다가 R배를 해준 거죠. 원래 R승이었는데 여기는 우리가 더하기 연산을 쓰고 있으니까 R번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C1을 계산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C2 같은 경우 약간 달라져요. 아까 그 GP스타에서는 C2가 M에다가 H에 R승을 해준 걸 곱해준 거였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고 M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GP의 원소였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R을 알고 있고 RG를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그 이제 Q가 공개키가 됐죠. 알파 G가 될 텐데 이 알파 G를 R배를 해준 걸로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RQ가 바로 여기 있는 공개키하고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공개키에다가 R승을 해준 거랑 여기도 공개키에다가 여기 공개키니까요. 공개키 Q에다가 R배를 해준 거여서 이렇게 계산은 되는데 그걸로 끝마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해시 함수를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해시 함수를 적용하게 돼서 지금 RQ라고 하는 요거는 그 타항곡선 위에 어떤 점이 되는데 얘를 FRQ를 계산을 해줘서 이게 GP에 있는 원소로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GP에 있는 값이고 M 자체는 원래 GP에 있는 값이니까 이제 GP에서 더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드피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C2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C2는 타항곡선 암호 알고리즘의 C2는 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GP스타 그룹에서 다 넘으면서 다 포인트로 바뀌는 거였는데 신기하게도 이거 G2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되지는 않고 바로 GP에 있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C2는. 그래서 C1하고 C2를 이제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복화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복화 과정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P 스타에서 그룹에서 복화 과정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예, 여기다가 쓸까요? GP 스타 그룹에서의 복화. 일단 요거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저기 타원곡선 그룹 연산용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C1을 예, GR승으로 받았고 C2를 MHR승으로 받았었죠. 그럼 M을 어떻게 복구를 했었나요? M은 바로 C2 나누기 C1의 알파승으로 계산을 해줬었죠. 그쵸? 개인기승을. 그럼 C2라고 하는 것은 MHR승이었고 C1의 알파승이 뭐냐면은 G의 알파 R승이 되는 거죠. 근데 H라는 것이 G의 알파승이었기 때문에 M의 G의 알파 1승이 될 거고 G의 알파 1승이 있어가지고 샥샥 없어져가지고 바로 M만 나오게 되는 이런 식으로 복화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누기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인버스 연산이 들어간 거예요. 곱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빼기 연산이 들어가면 되겠죠. 타원곡선에서는. 예. 그래서 그거의 카운터 파트가 바로 요 계산이 되겠습니다. C2에다가 아까는 나누기였는데 우리 빼기를 해주는 거죠. 더하기라고 해줬기 때문에. 그럼 이게 왜 복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좀 알아보죠. 일단 알파의 C1을 봅시다. 여기 안에 있는 알파의 C1을 보게 되면은 C1이라고 하는 것이 RG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C1 대신에 RG를 써주게 되면은 알파 R의 G가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Q라고 하는 것이 뭐였나요? Q라고 하는 것이 이 Q가 바로 알파G죠. 그래서 이 알파G 요 분이 바로 Q로 바뀌게 되고 남아있는 R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RQ로 사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알파 C1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알 수 있고요.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C2 빼기 F의 알파 C1 마드피 연산을 해주게 되는지 왜 이게 말이 되는지. 그럼 C2 빼기 F의 알파 C1이 바로 RQ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RQ로 바뀌게 되죠. F의 RQ가 돼요. 근데 C2라고 하는 것이 뭐였나를 생각해 보면은 C2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적혀 있네요. M 더하기 F RQ의 마드피를 해준 거였어요. 오, 그러니까 다 된 거죠. C2는 M 더하기 F의 RQ가 될 거고 여기 뒤에 빼기 알파 RQ가 있는 거죠. 마드피 연산입니다. 이건 GP에서 연산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네, FRQ, FRQ 이제 캔슬링이 일어나서 M만 나오게 되는 식으로 알 수가 복화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에가 마이크로트 시스템의 타원곡선 버전 복화 알고리즘도 백화 알고리즘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럼 예시를 조금 생각을 해볼까요? 네, G11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한체 F를 G11로 생각을 해주고 타원곡선은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y제곱은 x3승 더하기 x 더하기 5를 생각해줬고 친절하게 제가 제너레이터가 적어줬습니다. 2,7을 요거를 생성원으로 하는 우리가 그 서브 그룹을 시클릭 서브 그룹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요거의 오더가 13이라는 것도 공개가 돼야 됩니다. 공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개 파라미터 다 공개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고요. 자, B가 이제 밥의 공개 키를 7로 해줬어요. 개인 키를. 그럼 공개 키는 뭐가 되냐면은 요 뒤에다가 알파벳 준 거죠. 7G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7G 계산 쉽지는 않습니다. 손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별로 쉽지는 사실 않은 사항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7,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면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메시지 같은 경우가 우리가 9라고 일단 9를 암호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랜덤 R을 갖다 6을 선택을 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그러면 C1부터 계산해 볼까요? C1은 RG가 되는 거니까 R이 6이니까 6G를 계산을 해야 돼요. 6G 계산도 쉽지는 않겠죠. 손으로 계산하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미리 계산해 봤더니 7,9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네, 이제 그 두 번째 파트 C2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C2가 바로 요거 있잖아요. M 더하기 F RQ였으니까 RQ를 계산을 해야 되죠. 그쵸? 그럼 RQ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Q는 아까 공개 키였죠? 공개 키는 7,2였습니다. 그 계산했던 거. 그거 6배를 해줬어요. 그쵸? 7,2를 6번 더 해준 거죠? 그럼 8,3이 나오게 됩니다. 네, 8,3이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8,3을 GP의 원소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변환 기능을 해주는 게 바로 해시함수 F였죠. 이 F라는 해시함수는 이제 정의하기 나름인데, 저는 이제 F를 별도로 정의하지는 않고, F라는 것을 계산해 보면 4가 나온다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냥 가정만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주어진 겁니다. 지금 사항 자체는 4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C2를 계산을 해보면은 예, 요 값이 4인 거고요. M이란 것이 아까 9였죠. 그래서 9 더하기 4가 돼서 13이고 예, G11에서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암호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암호문은 뭐가 되냐면은 예, 여기서는 포인트 7,9하고 요 안에서 구한 2 요게 바로 암호문이 되겠죠. 그렇죠? 포인트와 FP의 원소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P의 원소 3개가 사실은 들어가는 거죠. 각자가 다 FP의 원소니까. 그리고 복화는 네, 지금 요 방식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알파 C1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 C1이 7,9가 있죠. 그래서 7,9를 7배를 해보게 되면은 예, 8,3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을 했고 그럼 알파 C1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아까 당연하게 똑같은 얘기인데 F8,3이 4라고 했으니까 예, 요거 8,3이고 F에서 해주면 이게 4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C2가 뭐였었죠? 2였습니다. 2. 그래서 2 빼기 4가 되고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는 마드 11에서는 9가 되죠. 그래서 원래 9, 요것이 바로 원래 메시지하고 지금 같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복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타원국선 그룹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암호 시스템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산대수 기반의 암호 시스템은 이제 타원국선 암호 시스템으로 바꿀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 네, 그 엘가만 암호 시스템, GP 스타일에서 정의된 엘가만 암호 시스템을 살펴보고 그것을 타원국선 버전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타원국선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산대수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암호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사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타원곡선 암호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